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미션 주술회전에 고조 사토루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조 사토루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아님에도 주술회전의 최고의 인기 캐릭이자 사실상 고조를 보기 위해 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런 고조도 작중에서 꽤나 고생을 많이 하고 현재 시점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고조 사토루의 몸에 종타쿠가 들어가 상황들을 유리하게 바꿔보는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아 있다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오늘도 여전히 새로 나온 시부야 사변 애니를 보며 와, 작화 미쳤다, 주술회전 역시 시부야 사변이 제일 꿀잼이지 라며 흥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 원작의 상황은 너무나도 망작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애캐였던 고조 사토루가 스쿠나의 싸움에서 반갈죽 당한 뒤 범부 취급받으며 부활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어우, 작가 진짜 감없네. 나였으면 고조 무조건 살릴 텐데 라며 작가 욕을 했고, 그렇게 그날 밤 자기 전에 눈에 안약을 넣은 뒤 뻑뻑한 눈을 가지고 잠에 들었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왜 이렇게 눈이 맑게 보이는지 깜짝 놀랐고, 뭐야? 이 깨끗하고 선명한 세상은? 이라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야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었고, 이 아이 육안을 가졌다, 드디어 다시 육안의 술사가 태어났어 라며 기뻐했고, 다른 사람은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울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잖아,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야 라고 했죠. 종타쿠는 이게 뭔 상황이지? 라고 생각해 자신의 몸을 보니 아기의 몸이었고 뭔가 이 세계에 와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이들은 고조 사토루라는 이름을 지어 불러줬고, 종타쿠는 와, 사토루의 몸에 들어왔다고? 그런데 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건 좀 오바인데? 라며 당황했죠. 종타쿠는 말할 수 있는 나이쯤이 되자 가문의 사람들에게 다른 술사들이 육안을 가지고 무한 수치를 가진 나를 노리고 기습할 수도 있으니 다들 대응을 해주세요 라고 했기에 그런 것까지 벌써 꿰뚫어보는 거냐며 역시 천재가 맞다며 기뻐했고, 고조의 본체는 30대 남자 종타쿠였기에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해 엄청난 천재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고조의 몸으로 무한과 육안을 익숙해져가는 종타쿠, 그의 눈에는 다른 술사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지 주력을 전부 간파할 수 있었고, 낌새가 이상할 때마다 돌아본 뒤 애송이 자식들 덤벼보던가 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 도망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문의 사람과 함께 집 근처에 산책을 하는데 육안의 술사를 구경하러 온 제닌 토우지가 슥 스쳐 지나갔고, 종타쿠는 원작에서 고조가 어린 시절 토우지와 만난 적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기에 슥 돌아보며 당신 제닌 토우지지? 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자신의 기척을 들킨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엄청나게 소름이 끼쳤는데, 종타쿠는 다음에 또 보자고 후식으로 토우지 라고 했고, 토우지는 후식으로?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을 하게 된 종타쿠, 그곳에서 동기인 게토와 쇼코를 만나게 되며 그들과도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지식한 타입의 학생이며 모험생에 가까웠는데, 종타쿠는 그런 게토에게 진지하게 할 필요 없다면서 심적 부담을 계속해서 덜어주려고 농담을 던졌죠. 무한과 육안의 사기적인 수식 덕에 이미 종타쿠는 1급 주술사로 올라간 상황, 게토 역시 그에 지지 않으려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 둘은 최강의 콤비라는 말을 들으며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령을 퇴치하러 갔던 메이메이와 우타이메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우타이메가 간신히 빠져나오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자 곧바로 우타이메를 놀리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역시 고조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성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자신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볼 필요도 예의 차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이었던 야가가 종타쿠와 게토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바로 텐겐의 동화체인 아마나이 리쿠를 동화의 날 전까지 경화하는 것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드디어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군 이라는 생각과 함께 게토에게 나만 믿으라며 어깨를 툭 쳤고 리코를 만나러 갔습니다. 벌써 리코는 주저사 집단에게 습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종타쿠와 게토는 그 주저사들을 간단히 제압한 후 리코를 구해내게 되었죠. 리코는 그들을 보자마자 건방진 소리를 해댔지만 종타쿠는 리코가 원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게 떠올라 짠하게 느껴졌기에 게토와 함께 조금만 정신이 들도록 괴롭혔습니다. 그 뒤에도 종타쿠와 게토는 리코를 노리는 암살자들을 전부 처치를 했고 리코에게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걸 그들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역시 원작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리코를 데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해변으로 간 뒤 그곳에서 휴양을 보냈죠. 게토는 그런 종타쿠에게 다가와 지금 너 뭐하는 수식을 쓰고 있지 않는 거냐며 언제 적이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을 땐 절대로 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현상금 기한이 끝나자 리코를 데리고 주술고전의 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리코에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전부 다 끝났다며 탱겐과 통화할지 말지는 너의 몫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 토우지가 뒤에서 종타쿠를 향해 기습 공격을 했는데 종타쿠는 그 공격을 슥 피해버렸고 토우지는 어떻게 이 기습 공격을 한 거지? 주술고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 전혀 몰랐을 텐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종타쿠는 이미 토우지의 계획을 전부 원작에서 읽어 알고 있었고 원작에서는 토우지의 전략으로 며칠 동안을 무한을 풀지 않은 상태로 체력을 소진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게토는 토우지가 나타나자 곧바로 주령교수를 시연해 토우지를 삼켜버렸는데 토우지는 그 주령을 순식간에 칼로 베어버린 뒤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고조는 게토에게 먼저 리코를 데리고 홍성무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이 녀석은 내가 충분히 끝장을 낼 수 있다고 했죠. 토우지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며 기척을 지었고 종타쿠는 확실히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건 귀찮군 이라며 아우를 시연해 토우지가 은폐할 만한 곳들을 전부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토우지는 수많은 벌레 주령들을 뿌려 종타쿠의 시야를 차단했고 종타쿠는 토우지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 짜릿한 기분이 들었죠. 그의 종타쿠는 일부러 토우지가 자신을 공격하게 하기 위해 방심하는 척 틈을 보였고 토우지는 그 틈을 노려 빠르게 다가와 술식을 해제하는 주구 천연모로 무한을 뚫어버린 뒤 종타쿠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토우지는 니녀흑의 페이는 출중했던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있었다는 거다. 난 너를 격파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걸 준비해왔지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종타쿠는 그래? 나도 준비는 꽤 했는데? 라고 하며 반전 술식으로 베인 상처들을 전부 회복해버리며 일어났습니다. 토우지는 뭐냐? 반전 수식까지 있을 수 있다고? 내 정보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라고 놀랐죠. 종타쿠는 원작에서 고조가 토우지에게 패배해 죽음을 맞이하고 그때 주력의 이치를 깨달아 각성한다는 걸 알았기에 미리 동기인 게토와 쇼쿠를 불러 자신의 각성을 도와주는 수련을 부탁했습니다. 종타쿠가 무한 수식을 꺼둔 상태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의 상황을 연출했고 스스로 반전수식을 하지 못할 시에 쇼쿠에게 되살려주라고 했던 거였죠.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죽음 직전에 주력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반전수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러 토우지에게 그 정보를 흘리지 않기 위해 그동안은 오토로 무한을 썼습니다. 토우지는 이미 현대 최강의 줄사가 되어버린 건가? 이 소름 돋는 자식. 네가 예전에 내게 후식으로 토우지라고 불렀었지. 정말 네 말대로 나는 제닌 가문을 나와 후식으로 집안에 대리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걸 어떻게 한 거지? 라고 했죠. 종타쿠는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이 눈엔 미래가 전부 보이거든 이라고 했고 토우지는 육안에 그런 능력까지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종타쿠는 후후 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지? 메구미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 그리고 그 녀석은 주술에 재능이 있을 거고 말이야. 그리고 또 미래를 알려줄까? 네가 여기서 내게 덤벼든다면 나는 고조가에 내려오는 최강의 공격 기술로 너의 몸뚱이를 날릴 거고 넌 내게 메구미를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니호는 나중에 강요술사에게 다시 불러들어져 네 아들 메구미를 죽이려고 공격할 테지. 그리고 메구미 앞에서 자결하며 그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거야. 그걸 원한다면 내게 덤벼라 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뭐가 이렇게 생생해? 라며 식은땀을 흘렸고 자신의 모든 감각이 고조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기에 정말 미래를 봤다고 생각했죠. 자신은 고조가 각성을 한다고 해도 한번 부딪혀볼 생각이었지만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예언 때문에 도무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타쿠는 토우지, 네 아들은 엄청난 술사가 될 거다. 10종 연법술을 쓸 수 있는 아이로 자랄 테니 그 아이에게 돌아가라. 그 아이는 아닌 척하지만 네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라고 말했죠. 토지는 그 말에 마음이 크게 요동을 쳤고 나는 수많은 줄사들을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너와 리코를 죽이려고 했지. 그런 나를 그냥 보내준다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나는 현대 최강의 줄사다. 네가 줄사들을 몇 명을 죽여왔는지 그딴 건 신경 안 써. 그리고 나도 죽지 않았고 리코도 죽지 않았잖아 라고 했죠. 토지는 확실히 저 자식은 그릇 자체가 다르군 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대로 순순히 물러나게 되었고 종타쿠는 내 손으로 토지를 죽이지 않아도 되네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홍성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울면서 고민하고 있는 리코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리코는 막상 탱겐과 동화를 하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게토는 리코에게 그럼 돌아가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코는 게토의 손을 잡고 홍성궁을 빠져나가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주소계 쪽에서 뭘 안 할까? 라고 물었고 게토는 걱정마 우리에겐 최강의 고조 사토루 녀석이 있으니까 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리코가 토우지에게 살해당해버렸다고 윗선에다가 둘러댔고 그 녀석은 너무 강했다며 그 녀석에게서 리코를 지키려면 더 강한 술사들을 붙여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주술계 원로 입장에서는 고조와 게토보다 강한 술사가 현재 시점에서 없었기에 그저 부들댈 수밖에 없었는데 토우지를 상대로는 자신들도 사실 이기기 어려웠던 터라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죠. 야간은 고조와 게토가 리코를 일부러 살린 뒤 어디에 숨겨놨다는 걸 예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타쿠는 리코를 고조 가문의 보호 아래에 살게 했고 리코의 죽음으로 인한 게토의 흑화 역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게토와 고조는 1급을 뛰어넘는 특급 술사로 지정이 되었는데 종타쿠는 게토에게 나는 주술고전의 선생님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고 게토 역시 그럼 나도 선생님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 이후 종타쿠는 주술고전에 입학한 하카리 킨지와 호시키라라를 만나게 되었고 1년 뒤에는 제닌 마키와 판다 이누마키 토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급 주령이 출몰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종타쿠는 내가 다녀오겠다고 하며 그곳으로 간 뒤 오코츠 유타를 만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특급 원령을 지니고 있는 유타를 만난 뒤 반갑다고 악수를 청했는데 곧바로 고조의 엄청난 주력을 느낀 리카 튀어나와 유타를 괴롭히지 말라며 공격을 했죠. 하지만 그 공격은 무한 술식에 막혔고 종타쿠는 순간 어우 깜짝아 라며 쫄아버리고 말았다가 다시 침착하게 유타에게 난 너희 적이 아니라고 너는 원래 비밀 사용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술고전에 입학을 해 리카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타는 저 같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자존감이 낮은 모습을 보였고 종타쿠는 너는 잠재성이 엄청난 녀석 사실상 재능면으로 봤을 땐 나를 능가할 수도 있고 주인공 이타도리 녀석보다도 네가 주인공에 어울린다고 했죠. 유타는 주인공 이타도리는 누구죠?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아니야 걘 아직 나올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며 유타를 계속 설득했고 유타는 종타쿠의 설득에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키와 토게의 판다가 유타가 지니고 있는 리카를 보고선 엄청나게 경계했지만 차차 그들은 융화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지 않던 종타쿠 대신에 게토가 그들에게 다양한 수식 응용 방법을 알려주며 성장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유타는 차근차근 원작처럼 마키와 함께 초등학교 주령을 상대로 승리했고 리카를 해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중 시장에 다수의 저급 주령이 나왔다는 정보를 들은 종타쿠는 원작대로 토게와 유타를 함께 그곳으로 보냈는데 그 임무는 토게의 주어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고 원작과는 다르게 주술회전 제로의 빌런이었던 게토가 지금은 자신의 편으로 되어 있었기에 준 1급의 존바 주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타와 토게는 저급 주령들을 퇴치 후 장막이 거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그 이후 존바 주령과 치열한 싸움 끝에 겨우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종타쿠는 그 소식을 듣고선 곧바로 게토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설마 네가 또 흑화를 해버린 거냐고 물었고 게토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나는 여기서 마키와 판다에게 채소를 알려주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주술고전 안에 주령의 존재가 느껴져 그곳으로 가보니 게토와 똑같이 생긴 술사와 여러 주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게토 닮은 술사는 유타에 접근해 우리와 손을 잡고 주술사들의 세상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모든 필사들을 죽여버리자고 했죠. 종타쿠는 깜짝 놀라 도대체 넌 누구냐고 수구루가 2명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게토가 종타쿠의 옆에 오더니 저 녀석은 내 쌍둥이 형 게토 츠구루 일찌감치 주저사가 되어버린 녀석이지 라고 했죠. 종타쿠는 에이 말도 안 돼 원작에는 그런 녀석 없었다고 왜 넌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라고 물었고
게토는 그야 가족 중에 주사가 있다고 하는 건 창피하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츠구루는 12월 24일에 도쿄와 교토에 백기야행을実施하겠다고 한번 열심히 막아보라고 경고를 한 뒤 사라지게 되었죠. 게토는 종타쿠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고 츠구루의 성격이라면 정말로 백기야행을 일으킬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게토가 선한 역할로 바뀌어서 새로운 악역이 강제로 설정되어 버린 건가 라며 골치가 아팠고 츠구루가 예고한 백기야행 날이 되자 정말로 교토와 도쿄에 온갖 주령들이 들끓었기에 츠구루의 목표인 유타를 주술고전 안에 놔둔 뒤 모두 교토와 도쿄에 가서 주령, 주사들과 맞서게 되었죠. 종타쿠는 역시 그곳에 츠구루가 없다는 것에 원작처럼 츠구루가 백기야행을 미끼로 유타가 가지고 있는 리카를 뺏으러 간다는 거 알았고 그대로 다시 주술고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조를 10분간 묶어두라는 임무를 받은 미겔이 종타쿠를 방해했고 종타쿠는 어이 인종차별 단어를 쓰기 전에 비켜라 라고 했죠. 미겔은 네가 최강이라면서 어디 실력 좀 보자 라며 덤벼들었는데 그 순간 게토가 주령교소를 시연해 미겔을 공개했고 게토는 여긴 내가 맡을 테니 넌 유타에게 가봐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역시 게토가 같은 편에 있으니까 든든하네 라며 미겔의 공격을 피해 시공간 이동으로 순식간에 주술고전으로 갔죠. 그곳에는 이미 유타와 츠구루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 츠구루는 리카의 힘을 보더니 더욱 마음에 든다며 저 원령을 주령교솔로 조정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다며 특급 주령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타쿠가 하늘에서 아카를 시연해 그 주령을 날려버렸고 너라면 수구루가 아니니 마음 편하게 조질 수 있겠네? 라고 했죠. 츠구루는 쳇 벌써 와버린 건가? 라며 경계를 했고 그 순간 유타가 리카의 모든 힘을 해방한 후 츠구루에게 쐈고 츠구루는 순간 방어 수식을 시연했지만 유타의 힘에 의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종타쿠는 내가 확실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라며 츠구루가 날아간 쪽으로 가서 그를 찾기 시작했지만 츠구루를 찾지 못하게 되었죠. 종타쿠는 어우 놓쳤나? 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다시 도쿄의 상황으로 가봤는데 이미 그곳은 다양한 술사들 특히 특급 출사인 게토의 힘으로 대부분 적들을 소탕한 상태였습니다. 종타쿠는 확실히 게토가 아군이면 아주 든든하구만 이라며 뿌듯했고 그 다음 전개를 기다리게 되었죠. 유타는 처음에 입학했을 때 리카 때문에 특급으로 분류가 되었었지만 츠구루와의 싸움에서 리카를 해주해 그 칭호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유타는 엄청난 재능과 주력량을 가졌기에 3개월 만에 다시 진짜 특급 술사가 되었고 종타쿠는 원작에서 고조가 유타를 해외로 보냈었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굳이 보내지 않고 국내에 남아있게 했죠. 그렇게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후식으로 메구미가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종타쿠는 너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라고 물었는데 메구미는 우리 아빠를 아느냐고 우리 아빠는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어우 개벌은 난 못 주나? 라며 한탄했고 그럼 어떻게 알고 주술고전에 찾아온 거냐고 했죠. 그의 메구미는 그 못난 아빠가 편지로 고등학교는 도쿄 주술고전으로 가라고 그곳에 아주 재수없는 유관의 술사가 있는데 그 녀석을 꼭 넘어서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어이가 없었고 메구미 넌 나 절대로 못 이겨 꿈에도 생각하지마 마와라를 꺼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고 라고 하며 원작에서 고조가 마와라 때문에 개고생했던 게 떠올라 소름 끼쳐 했죠. 메구미는 당황하며 마와라를 알아요? 그걸 꺼내는 건 자살행위라고요 안 꺼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뒤 메구미는 고조의 명령으로 특급 주물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고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이타도리 유지를 만나게 되었고 유지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켜버리게 되었죠. 종타쿠는 메구미가 연락을 하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고 유지의 몸에 주도권을 쥔 스쿠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스쿠나 안녕? 이라고 하며 한바탕 스쿠나와 몸풀기용으로 싸웠고 아직 손가락 하나뿐인 스쿠나는 상대하기 쉬웠기에 이대로 유지를 죽여버리면 찝찝해지기에 유지의 몸으로 다시 바뀌자 죽이기를 멈췄죠. 스쿠나의 정체를 듣게 된 유지는 종타쿠에게 선생님이랑 스쿠나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어떤 세계에서는 방갈족 당에 지겠지만 이번 세계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겨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타쿠는 주술계 원로들에게 유지의 사형을 보류시키게 했다고 통보를 했고 유지는 주술고전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 이후 얼마 가지 않아 노바라 역시 전학을 오게 되며 원작의 주인공 시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타도리 일행은 어떤 소년원에서 주령이 나타났다며 그것을 조사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는 스쿠나의 손가락 하나를 먹은 특급 주령이 발생한 것. 이타도리와 메구미 노바라의 힘으로는
그 특급주령을 상대할 수가 없었고 쉽게 도망을 칠 수도 없었죠. 그때 이타도리가 자신의 희생해서라도 친구들을 밖으로 보내려고 남았지만 곧바로 그 특급주령에게 팔이 절단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지는 너무 압도적인 전투력 차이에 절망했고 어쩔 수 없이 스쿠나와 몸을 교대하기라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주령은 다른 곳을 쳐다보며 엄청난 경계를 했고 그곳에는 특급술사 오쿠츠타가 있었습니다. 유타는 후배님 괜찮아? 고조 선생님이 급하게 연락해서 이곳에 가보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특급주령이 있을 줄이야 라며 걸어왔죠. 그 특급주령은 유타를 향해 공격을 했는데 유타는 어느 순간 사라져 피했고 잘려진 유지의 팔을 들고 와 반여수식으로 유지의 팔을 붙여버렸습니다. 유지는 이런 게 술식으로 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대체? 라며 얼떨떨했고 유타는 난 조수고전 2학년 너의 선배야 라고 한 뒤 그 주령과 대치했죠. 유지는 그 말 듣고 절망했는데 고작 자신과 1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학생 저런 특급주령 상대로 학생이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특급주령이 유타를 향해 뛰어오자 유타는 리카 한번 싸워보자 라고 했고 유타의 그림자에서 특급 원령 리카가 튀어나와 그 주령을 쳐 날려버렸죠. 유지는 그 리카의 엄청난 기운을 보며 왜? 뭐야 이 주령은 더 강하잖아? 어떻게 주술사랑 같이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유타는 순식간에 리카와 협공해 그 특급 주령을 재령해버렸고 유지는 그 모습을 보고선 2학년이 되면 다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유타는 하하 글쎄 일단 나는 4명밖에 없는 특급술사로 분류되어 있거든 이라고 하며 스쿠나의 손가락을 해소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종타쿠는 이치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던 중 특급주령의 기운을 느끼고선 차에서 내려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갔고 어이 빨리 시작하자고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엄청난 화염 공격들이 쏟아졌고 종타쿠는 오토로 무한수식을 써놓은 상태라 그 어떤 데미지도 입지 않고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종타쿠는 조고 안녕? 이렇게 보니 참 땅 닮아가고 못생겼구나 화산대가리 라고 했고 조고는 내 이름이 화산대가리 아니 조고인 걸 어떻게 알았지? 라며 깜짝 놀랐죠. 종타쿠는 내 눈에는 다 보이거든 이라고 말했고 속으로는 원작을 다 봐서 알지 후후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고는 네가 최강이라는 고조 사토루 그 명성이 진짜인지 한번 평가해주마 라고 하며 엄청난 화력의 공격들을 퍼붓었고 주변은 마치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조고는 다른 곳으로 피했다는 기척이 없었으니 통구이가 되어버렸겠군 명성도 별거 아니었어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는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휘저기며 나왔습니다. 조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원작에서 고조가 했던 것처럼 조고에게 자신의 무한 소식에 대해서 알려주며 나에겐 그 어떤 물리적 공격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뒤 종타쿠는 조고를 무자비한 채술로 좁히기 시작했고 조고는 주력으로 강한 종타쿠의 채술에 혼비백산이 되어 널브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열이 받아 무한 소식을 깨려면 영역전개를 필주 효과를 부여하면 된다는 생각에 영역전개를 시연했는데 종타쿠 역시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연해 맞받아쳤고 조고는 무량공처에 밀려 그대로 몸이 마비되어 버리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런 조고에게 다가가 머리를 뽑아버렸고 네 혁이 감히 마키의 얼굴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나미를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겠다? 라고 했습니다. 조고는 속으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생각했고 종타쿠는 그대로 조고의 머리통을 터뜨려버리며 조고를 재령해버렸죠. 원작의 고조는 조고를 이긴 후에 정보를 캐내기 위해 죽이지 않았었지만 종타쿠는 모든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기에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본 하나미는 어우 여차하면 조고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죽었네? 라며 그대로 빤스런을 시연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가 조고를 재령해버린 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나미와 유지가 함께 극장에서 주령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파헤치던 중 유지가 준페이라는 소년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준페이는 마이토에 의해 흑화되어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 정보를 들은 유지는 곧바로 준페이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이토가 준페이를 개조인간으로 만들어 유지의 반응을 시험했고 유지는 엄청난 분노에 마이토를 죽이려 했지만 유지의 실력으로는 마이토를 재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나미까지 합세해 마이토를 궁지로 몰았고 마이토가 영역전개로 나나미를 가둔 뒤 필주 효과로 죽이려고 했지만 유지가 영역 안으로 들어가 스쿠나의 힘으로 마이토의 영역을 깨버렸죠. 그 싸움에서 패배한 마이토는 몸의 형태를 바꿔 도망갔는데 종타쿠는 그 전개에서 이타도리가 크게 성장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대로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 뒤 교토 주술고전과의 교류에 갈렸고 원래는 2학년과 3학년이 교류에 참가하지만 3학년인 하카리와 호시가 주세계 원로 쪽에 대들었다가 정학을 받는 바람에 1학년들이 참가하게 되었죠. 교토의 학생들은 가쿠간지 학장의 명령을 받아 스쿠나의 그릇인 유지를 죽이려고 했죠. 작년에는 오쿠츠 유타 때문에 압도적으로 교토고전이 교류에서 졌지만 이번 교류에는 유타가 특급 임무를 받게 되어 불참하게 되었으니 교토고전에 확실한 승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끼리 맞부딪혀 실력들을 겨루었는데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주술고전의 장막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안에는 주저사들과 특급조령 하나미가 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고전의 선생님들은 모두 당황하며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뛰어갔지만 종타쿠는 일이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었기에 여유롭게 뒤따라 나섰죠. 종타쿠는 이 결계는 날 막는 결계, 너희들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한 뒤 그 결계를 해석해 부시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미는 여러 주술사들을 발라버린 뒤 이타도리와 도도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종타쿠가 그 결계를 부순 후 자 이제 주인공 등장이다. 히어로는 가장 마지막에 멋진 일만 하면 되는 법이라고 하며 주술고전 안에 들어온 주저사 앞에 다가갔고 그가 고조사토를 죽이는 게 내 꿈이었다며 덤벼드는 순간 그대로 사지를 잘라 분쇄해버렸죠. 종타쿠는 그 뒤 하늘로 떠서 하나미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뒤에 무라사키를 쓰려고 했는데 그때 원작과 다르게 이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술식을 중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타의 난입. 유타는 빠르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뒤 교류에 참가하기 위해 왔던 것. 하나미는 유타를 보고선 특급 술사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분명해 송이 자신도 특급인 만큼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뛰어들었죠. 하지만 유타는 주력으로 강한 칼로 하나미의 덩쿨들을 전부 다 베어버리며 강력한 육탄전을 보였고 하나미는 이 정도면 방금까지 싸운 토드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유타의 뒤에서 리카가 튀어나와 하나미를 공격했고 하나미는 순식간에 몸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미는 리카를 보고선 어떻게 저 정도의 원령이 인간 쪽에 붙을 수 있는 거지? 싶어서 리카를 설득해 자신들의 편에 서게 하려고 리카의 의식에 텔레파시로 인간들은 사악하고 이기적인 존재 당장 그 술사를 죽이고 우리의 편에 서라고 했죠. 그러자 리카는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감히 나에게 사랑한 유타를 배신하라고? 라며 아구 하나미를 뭉개버렸고 토도는 그 모습을 보며 작년 교류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미는 리카의 분노를 맛본 뒤 이건 이길 수 없겠다며 반파된 모습으로 겨우 땅속에 숨은 뒤 죽은 척 기척을 감췄고 그렇게 겨우 주술고전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종타쿠는 유타를 여기에다가 놔두니까 주인공 역할을 다 해버리네? 괜히 작가가 유타를 외국에 보내놓았던 게 아니었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주술고전 안에 침입해 스쿠나의 손가락을 강탈해오라는 임무를 받은 마이토는 아무리 뒤져봐도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것은 미리 원작을 통해 이 교류의 진입이 그 스쿠나의 손가락을 가져가기 위한 연막작전이란 걸 한 종타쿠가 미리 그 손가락을 홍성궁에 가져다 놓았던 것. 종타쿠는 속으로 허탕쳐서 열받은 그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기득거렸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시부야에서 갑자기 여러 겹의 장막이 쳐졌다는 보고가 들어오게 되었고 주술사들은 그 장막에 갇힌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죠. 그때 외국인은 이런 상황에 고조 선생님은 어디 가신 거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주술사들을 막는 장막이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전 종타쿠는 미리 시부야에 나와있던 상황 장막이 쳐지자마자 장막을 지키는 주저사 아와사카와 오가미 할멈이 있는 곳으로 갔고 아와사카는 고조 사토루 니 녀석이 어떻게 여기를? 이라며 당황했죠. 종타쿠는 수상한 녀석이 있다는 제보를 들어서요. 누가 제보했냐고요? 이거 쓰고 있는 종타쿠에게 들었다 이 자식들아 라며 능청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아와사카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고조를 이길 수 없을 말 알고 빤스런을 치려고 했는데 종타쿠는 너 솔직히 역전하는 거지? 내 힘도 한번 해봐 라고 하며 아카를 시전해 아와사카를 그대로 튕겨내버렸고 아와사카는 역전을 시전했음에도 아카의 공격력이 그 기준치를 초과해버렸기에 그대로 모든 데미지를 얻고 온몸이 박살나버렸죠. 오가미 할멈은 그때 빠르게 강령술을 시전하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과연 누굴 불러오려나? 너무 궁금한데? 라며 강령술을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오가미 할멈은 이자는 예전 주저사 집단 Q의 최강자다. 니 녀석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죠. 오가미 손자에게 강연된 것은 다름 아닌 바이엘. 종타쿠는 아니 쟤는 내가 고딩 때 발라버렸던 애잖아. 토지가 살아있다 보니
이거 너무 급이 떨어지는데? 라며 곧바로 바위를 발라버렸습니다. 그 뒤 당하고 있는 모가미 할멈에게 다가가 원래 노인 공격을 해야 하지만 넌 노인 공격이다 라며 주력으로 강한 펀치로 날려버렸죠. 그 뒤 종타쿠는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하나미와 마이토 그리고 초소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역 전연을 써 고조의 무한을 상승시키는 공격을 했지만 종타쿠는 너네는 날 절대로 못 이긴다며 빠르게 다가가 하나미를 좁히기 시작했고 하나미는 나는 특급, 이 녀석도 특급, 같은 특급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라고 했죠. 종타쿠는 애초에 특급까지밖에 없는 게 이해가 안 돼. 나는 특급이 아닌 최강자급으로 분류해야 되거든. 이라며 하나미의 뿔을 뽑아버린 뒤 그대로 몸을 주력으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마이토가 좀 더 시간을 끈 뒤 풀어놓으려고 했는데 라며 개조인간들을 풀어놓기 시작했고 미리 준비해놓았었던 지하철에 가득 담긴 개조인간들을 풀어 민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민간이고 뭐고 다 쓸어버려도 상관없지만 그럼 또 고조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 참아야겠군 이라며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했고 원작처럼 아주 짧게 모든 이들을 정지시켜 놓은 뒤 순식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개조인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원작의 고조보다 1초 정도 더 빨랐나? 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종타쿠의 눈앞에 옥문강이 톡 하고 떨어졌고 켄자쿠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종타쿠는 호잇 하며 시공간 이동술로 빠르게 옥문강의 반경에서 벗어났고 옥문강은 지정된 존재를 읽을 수가 없어 개문하지 못했죠. 켄자쿠는 내가 이 축으로의 몸으로 말을 걸면 분명 당황해서 옥문강에 걸려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오호 네가 결국 축으로의 몸을 가로챘구나 켄자쿠 라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내 본명을 알고 있다고? 이거 참 신기하구나 라고 하며 뇌에 붙어있는 수식을 보여줬죠. 켄자쿠는 천년 전부터 활동해오며 몸을 갈아타는 수식으로 다양한 악행을 저질러온 최악의 술사 텐겐을 전 인류와 융합시키려고 음모를 꾸몄었지만 긴 역사 동안 항상 유관의 술사의 방해를 받아 번번이 실패했기에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하려고 고조를 봉인할 옥문강과 이타도리 유지를 만들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스쿠나 그릇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종타쿠는 네가 옥문강의 나를 봉인시키지 못한 것부터가 게임 끝이다 라고 말했고 켄자쿠는 과연 그럴까? 라고 하며 특급 주령을 소환했고 그 특급 주령은 곧바로 영역 전개를 시연해 종타쿠를 끌고 들어가 버렸죠. 종타쿠는 그 특급 주령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밀어내버린 후 그대로 아카를 시연해 그 주령을 재령해버렸는데 그 사이 켄자쿠는 그 자리를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 자식 이런 방법도 쓰는구나. 아직 멀리 가지 못했겠지 라며 다시 켄자쿠를 주역하기 시작했죠. 한편 고조를 돕기 위해 시부야 안으로 들어오게 된 주술사들 어떨결에 제닌 마키와 제닌 나오비토 그리고 메구미가 한 팀이 되어 움직였는데 그들의 앞에는 특급 주령 다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다양한 공격을 통해 다곤을 압박했고 메구미와 마키는 나오비토의 엄청난 스피드의 공격을 보며 확실히 명문가의 수장은 다르구나 라며 감탄했죠. 그런데 다곤은 각성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변했고 영역 전개를 시연해 그들을 모두 해변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다곤의 필중 효과가 그들에게 쏟아졌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린 전멸할 것 같다며 어떤 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필중 효과의 밸런스가 이들 중 가장 강한 나오비토 쪽으로 많이 쏠렸기에 메구미는 영역 전개를 써 이 영역 안에 구멍을 내고 탈출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메구미는 마키의 엄호를 받으며 영역 전개를 시연해 작은 틈에 구멍을 뚫었고 모두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영역 안으로 후식으로 토우지가 쏙 하고 들어와 버렸고 다들 위기 상황이었나? 라고 했죠. 메구미는 아빠? 라고 말하며 당황했고 나오비토는 토우지냐? 라고 물었고 마키는 저 사람 누군데? 라고 했습니다. 다곤은 토우지를 보고선 주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에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고 마키 역시 주령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역시나 별거 아니었기에 저 남자 역시 마키와 같은 급 쓰레기 한 명이 더 늘었다고 해서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유를 부렸죠. 메구미는 주력을 깨닫고 나서 사실상 토우지를 처음 봤기 때문에 토우지가 마키처럼 주력이 없다는 거 알았고 역시나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토우지는 마키가 들고 있는 윤을 보고선 야 이거 내 무기야. 제니가에서 나올 때 들고 나온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냐? 어서 내놔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마키는
유은을 요구하는 도우지 때문에 당황하며 나오비토를 쳐다봤는데 나오비토는 그 유은은 원래 제닌가의 무기, 네가 제닌가를 떠났으니 다시 회수해온 거다 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그렇다고 쪼잔하게 남의 집에 숨겨놓은 무기를 훔쳐가? 나보다 유은을 잘 다루는 녀석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잖아 라고 하며 마키에게 어이 그거 내놔 라고 했고 마키는 이건 이제 제 무기 라고 하는 순간 토우지가 힘으로 유은을 뺏어버렸는데 피지컬에 자신 있던 마키는 자신이 이렇게 손쉽게 무기를 뺏길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죠. 메구미는 아빠 그걸로 뭘 어쩌시려고 저 주령은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냥 뒤에 숨어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순간 토우지가 다곤에게 뛰어나가 다곤을 향해 유은을 휘둘렀고 다곤은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곤은 뭐 하는 녀석이냐 라고 하며 물고기 식신들을 토우지에게 쏟아냈지만 토우지는 그 식신들을 순식간에 다 파괴해버리며 다시 다곤에게 접근했고 일방적인 구타를 시작했죠. 마키와 메구미는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며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강해 라고 했고 나오비토는 저 녀석은 사실 제닌 가문에서 나간 인간이다. 저 녀석을 우리 가문에서는 술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었거든 이라고 했고 마키가 왜 술사라고 인정하지 않았냐고 묻자 나오비토는 저게 어디에 봐서 술사냐 인간을 초월한 괴물이지 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지난 세월 동안 외국에 나가 주령들과 주저사들을 박살내고 다니며 보조를 뛰어넘기 위해 더욱 전투력을 키워왔던 것. 원작의 토우지보다도 훨씬 강해진 상태로 자신의 아들 메구미를 지키려고 귀국을 한 것이었는데 그를 급하게 귀국하게 만든 것은 바로 종타쿠의 편지였죠. 종타쿠는 이번 시부야 사변을 대비해 토우지의 행방을 찾아 아들이 위험하다고 미리 알렸던 것. 사실 메구미는 시부야 사변에서 죽지 않지만 마하라를 사용해 수쿠나의 목표가 돼버리고 메구미의 몸을 뺏은 수쿠나가 마하라를 사용해 고조를 이기는 전개로 흘러가기에 이번 시부야에서 마하라를 꺼내는 일이 없도록 토우지를 불렀던 거였습니다. 토우지는 마치 스트레스를 풀듯이 다곤을 신나게 때려부쉈고 다곤은 무지막지한 토우지의 공격을 버티지 못해 결국 재령당해버렸죠. 토우지는 크크 이딴 녀석한테 위협을 당할 정도면 메구미 노참 약골로 성장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곤의 영역이 사라지며 역으로 돌아오게 되자 메구미는 아빠 엄청 강하네요 하하 라고 했고 마키는 토우지에게 저흰 그럼 사촌지간인 거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오라버니 아니 스승님 이라고 했죠. 토우지는 마키를 보며 넌 반푼이 중에 반푼이구나. 역시 제닌의 피 중에 진짜 재능은 메구미밖에 없는 건가? 라며 나오비토를 쓱 쳐다봤고 나오비토는 제닌가로 다시 들어와라. 술사로 인정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나오비토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밀었고 나오비토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한편 종타쿠는 켄자쿠를 쫓던 중 갑자기 어떤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며 방향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타도리의 몸에 주도권을 쥐게 된 스쿠나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츠구루를 따랐던 주저사인 나나코와 미미코가 죽어 있었죠. 아까 전 유지는 시부야역 안에 와서 마이토의 개조인간들을 처치하다가 초소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유지는 지난번 노바라와 함께 초소우의 동생인 캐치즈와 에소우를 죽였기에 초소우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지와 초소우가 맞붙게 되었고 초소우는 처녀를 사용해 유지를 압박한 후에 그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유지가 자신과 같은 빗줄이라는 걸 알고선 혼란스러워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 사이 츠구를 따르던 나나코와 미미코가 스쿠나의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유지에게 먹였고 그 후에 누군가가 다가와 여러 개의 손가락을 한꺼번에 유지에게 먹여버렸던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스쿠나를 보며 분명히 주술권을 측에서 모아놨던 스쿠나의 손가락을 켄자쿠 일당에게 뺏기지 않았었는데 누군가가 배신을 한 건가? 라는 생각으로 당황했죠. 스쿠나는 종타쿠를 보며 네 녀석인가? 라고 하며 가볍게 참격을 날렸고 종타쿠는 주력으로 그 참격을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아직 스쿠나가 손가락을 전부 다 흡수해버린 게 아니다 보니 아직은 할만한 것으로 추정했고 그대로 스쿠나에게 아카를 시연해 날렸죠. 스쿠나 역시 아카를 주력으로 받아쳐 상쇄시켰고 빠르게 뛰어와 영역처연을 주먹에 두른 채 6탄전을 펼쳤습니다. 그의 종타쿠 역시 6탄전으로 맞섰고 육안을 통해 스쿠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기에 대등한 6탄전을 이어가다가 빠르게 아카를 시연해 스쿠나를 튕겨내버렸죠. 스쿠나는 건물에 부딪혀 무너진 뒤 반전술식으로 몸을 회복하며 아무렇지 않게 나왔고 확실히 넌 재밌구나 라고 하며 영역전개 복마오주자를 시전했습니다. 종타쿠는 이 영역을 그대로 두면 반경에 있는 모든 이들이
큰 데미지를 입고 대량 학살을 당할 거라는 거 알아 무량 공처를 시연해 필중 효과를 막았죠. 하지만 종타쿠는 이번이 무량 공처를 3번이나 쓰는 것이다 보니 완전히 스쿠나의 영역을 밀어내는 것에는 버거웠고, 스쿠나 역시 아직 손가락을 전부 먹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 영역으로 종타쿠를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길어지자 슬슬 이타도리가 몸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려 한다는 거 알았고, 스쿠나는 다음번에는 내 녀석을 꼭 반으로 갈라 죽여주마 라고 하며 유지로 바뀌게 되었죠. 종타쿠 역시 영역을 풀며 유지가 말려들지 않도록 했고, 이 정도의 스쿠나도 빡세다는 것에 나중에 손가락을 더 먹게 되면 진짜로 못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주저사 시게모 앞에 2명의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애송이 주술사, 그리고 한 명은 주력이 없는 것을 보아하니 그냥 일반인으로 추정이 되었죠. 그래서 시게모는 일단 그 주술사부터 죽이자는 생각으로 자신의 칼을 던졌는데, 그 대상은 바로 후식으로 메구미였습니다. 메구미는 아까 전 다곤과 싸울 때 영역 전개로 많은 주력을 소모해버린 상태다 보니 그 칼이 날아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시게모는 크크 우선 한 마리 컷이라며 기뻐했죠. 그런데 그 칼이 메구미에게 닿기 전에 옆에 있던 토우지가 그 칼을 잡아버렸고, 순식간에 시게모 앞으로 다가오더니 네가 던진 거지? 지금 메구미를 공격한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시게모는 이 녀석 일반인이 아니었나? 라며 당황했는데, 토지는 크크 네 녀석 주저사지? 어디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술사들, 특히 주저사를 죽이는 게 참 좋거든 이라며 시게모의 칼을 들고선 그대로 시게모를 베어버렸죠. 시게모는 자신의 칼은 자신의 주력만 등록이 되어 자신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술식이 걸린 상태인데, 토우지는 주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칼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주인인 시게모를 베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게모는 토우지에 의해 온몸이 난도질당해 쓰러지게 되었고, 토우지는 이 칼 뭔가 재밌군 이라고 하며 자신의 무기고 주력 안에 넣어버린 뒤 저벅저벅 걸어갔죠. 하지만 시게모의 술식은 기적들을 누적해 위기의 상황에 쓰는 것, 기적과 같은 확률로 토우지의 공격들로부터 치명상을 피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 이번에도 겨우 살았다며 몸을 일으킨 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뭐라? 움직일 수 있다니? 튼튼한 녀석이네? 라고 하는 토우지의 말이 들렸죠. 토우지는 왠지 모르게 고조를 만난 이후부터 상대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뭔가 시게모를 베어버리고 나서 찜찜해 돌아와 보니 역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토우지는 씩 웃으며 시게모를 다시 한번 베어버렸고, 모든 기적을 다 소진한 시게모는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되었죠. 한편 개조인간들을 처치하고 있던 나나미와 노바라, 그들은 특급 주령 마이토를 마주치게 되었고, 마이토와 한번 맞붙은 적이 있던 나나미는 저자의 손에 닿으면 안 된다고 경계를 했습니다. 마이토는 유지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뭐 네 녀석이라도 우선 죽인다면 그 녀석이 아주 고통을 받겠다며 뛰어들었고, 나나미와 노바라는 마이토와 싸우기 시작했죠. 나나미는 예전에 싸웠을 때보다 훨씬 강해진 마이토를 보며 사실상 노바라와 자신 둘로는 이 주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마이토는 여러가지 신체 개조를 통해 노바라를 압박했고,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진 노바라의 얼굴을 향해 손을 대 무의전변을 시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마이토의 팔이 잘려나갔고, 그대로 엄청난 힘의 발차기가 마이토를 걷어차 날려버렸습니다. 마이토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며 이런 타격은 내 영혼까지 닿지 않는다 라고 하며 그쪽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오코츠 유타가 있었죠. 유타는 당신들은 여기서 물러나세요. 여긴 제가 맡을게요 라고 말했고, 노바라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도 싸울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나미가 노바라를 부축하며 우리가 있으면 오히려 유타군이 힘을 내기가 번거로울 거야. 우리가 여기서 빠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라고 하며 물러났죠. 유타는 나나미에게 감사의 표시로 인사를 했고, 승 마이토를 바라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마이토는 유지였으면 더욱 죽일 맛이 났을 텐데 이 녀석이라도 죽여주마 라고 하며 뛰어들었죠. 유타는 다시 칼에 주력을 담은 뒤 마이토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마이토는 자신은 유타의 공격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몸이기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타는 흑섬을 시연해 마이토의 몸에 꽂아버렸고, 마이토는 무심결에 맞은 흑섬에 엄청난 충격을 먹어 날아가 버렸죠. 마이토는 부들거리면서 이렇게 된 이상 멀리서 원거리 공격으로 견제하며 분신을 만들어 놓은 뒤 본체를 뒤쪽으로 보내 유타의 몸에 손을 대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마이토는 엄청난 원거리 공격을 퍼붓고 주변의 벽과 기둥들이 무너지는 틈을 타 본체를 유타의 뒤쪽으로 보내 유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에 성공을 했는데, 유타의 몸은 무의 전변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았고 그대로 리카가 튀어나와 마이토를 날려버렸죠.
유타는 마이토의 술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선 자신의 몸을 리카로 방어막을 쳐놓은 상태. 리카는 압도적인 주력을 지닌 영혼이었기에 무의전변에도 내성이 있었습니다. 마이토는 자신의 공격은 유타에게 닿지 않고 유타의 공격은 자신의 영혼까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에 절망감이 들었죠. 유타는 그대로 뛰어들어 다시 흑섬으로 마이토를 좁혀버렸고 마이토는 피를 토하다가 마지막 수단인 영역전개를 시연해 유타를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유타 역시 영역전개가 가능한 술사 영역전개를 통해 마이토의 영역을 무력화시켜버렸고 다시 흑섬으로 마이토를 날려버렸죠. 마이토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 덜덜 떨며 도망가기 시작했고 유타는 넌 이번에 너무 많은 희생자를 낸 녀석이야. 절대 놓치지 않겠어. 라고 하며 마이토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토의 앞에 켄자쿠가 슥 등장을 했고 마이토는 켄자쿠에게 어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죠. 유타는 분명 자신이 이전에 박살내버린 츠구루가 살아있다는 것에 당황했고 그 순간 켄자쿠는 마이토를 주령조수를 시연해 집어삼켜버리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유타는 켄자쿠가 마히토를 삼켜버리자 너흰 같은 한패가 아니었냐고 당황했고 켄자쿠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녀석의 힘은 꼭 필요했거든. 오늘은 날이 아니니 다음에 또 보자 라고 하며 다시 도망갈 준비를 했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주령들이 튀어나와 켄자쿠를 공격했죠. 켄자쿠는 그 주령들을 같은 주령조수를 시연해 상쇄시켜버렸고 오, 내 동생 왔나? 라며 씩 웃었습니다. 그러자 게토가 엄청나게 화난 얼굴로 저벅저벅 걸어오며 뻔뻔하게 츠구루인 척 하지 마라. 너의 수식과 외모는 츠구루지만 츠구루는 이미 죽었다. 아무리 주저사라고 해도 내 형 더 이상 그의 몸을 능욕하는 건 용서 못해 라고 하며 다시 주령조수를 시연해 공격하기 시작했고 뒤쪽에서는 유타 역시 켄자쿠를 향해 공격을 했죠. 켄자쿠는 특급 술사 2명을 상대하는 건 버거운데 말이야 라고 하며 반중력 기구를 시연해 그 둘을 땅으로 쳐박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주력으로 온몸을 강화해 버텼고 리카와 게토의 특급 주령이 튀어나가 켄자쿠를 공격했죠. 그렇게 켄자쿠가 몸이 경직이 되자 게토가 뛰어가 철퇴 모양의 죽으로 켄자쿠를 때렸고 유타가 칼로 켄자쿠의 한쪽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켄자쿠는 잘린 팔을 반전수식으로 재생해버렸고 게토는 그 모습에 놀라며 츠구루는 분명 반전수식을 잊지 못했는데 라며 츠구루가 쓰지 못했던 수식까지 쓰는 것에 확실히 위험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다시 게토가 츠구루를 향해 주령조수를 날렸는데 그때 우라우메가 난입해 얼음 술식으로 그 주령들을 얼려버렸고 지금 여기서 발이 묶이면 안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유타가 우라우메를 향해 뛰어들어 칼을 휘둘렀고 우라우메는 얼음벽을 만들어 방어를 했지만 압도적인 주력량을 가진 유타의 칼에 얼음과 함께 팔목이 베어졌죠. 하지만 우라우메 역시 반전수식 사용자 게토는 뭐야 반전수식이 저렇게 다들 쉽게 쓸 수 있는 거야? 왜 나만 반전수식을 못 써?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종타쿠 역시 도착해 아우르시언에 그들이 있는 곳을 조투화시켜버렸고 켄자쿠는 역시 스쿠나 사우스라 그런지 파워가 많이 약해졌는데? 라고 말했죠. 종타쿠는 젠장 들켰다 라며 부들거렸지만 그래도 유타와 게토와 함께라면 켄자쿠와 우라우메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자 여기서 이만 멈추는 게 어때? 라며 특급술사 츠쿠모 유키가 난입을 했고 종타쿠는 오 특급 지원군 한 명 더 왔네? 유키가 합치면 우리 쪽은 특급술사 4명 켄자쿠를 없애버릴 수 있겠어 라고 했죠. 그런데 유키가 씩 웃으면서 왜 내가 너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켄자쿠의 옆쪽으로 슥 갔습니다. 순간 종타쿠는 머리가 어질어질했고 생각해보니 자신이 홍성궁 안에 스쿠나의 손가락을 숨겨두었던 걸 알만한 사람 홍성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츠쿠모 유키도 포함되는 것이었죠. 유키는 애초에 주령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일찌감치 연구를 했었고 원작에서도 게토에게 모든 비술사들을 죽이거나 모든 사람을 주술사로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홍성궁 안에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들을 챙겨 쓰러져 있는 이타도리에게 전부 다 먹였던 범인 종타쿠는 지금 자신의 체력 상황에서 츠쿠모, 켄자쿠, 우라우메를 상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대로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원작과 달라진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을 해야 했는데 시부야 사변이 끝난 뒤 유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유지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기에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종타쿠는 아니 이건 또 무슨 전개야? 라며 당황했고
일단은 육안으로 유지가 남긴 자네를 쫓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편 마키는 자신이 자주 쓰는 유운을 토우지에게 뺏긴 이후 다른 무기를 또 하나 얻으려고 제닌가의 무기고에 몰래 들어가던 중 어떤 지하실에서 자신의 쌍둥이 동생 마이의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키는 문을 두드리며 마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마이는 계속 고통스러워할 뿐이었기에 마키는 강제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그러자 그곳에는 치명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마이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온갖 주령들이 넘쳐났습니다. 마키는 그대로 뛰어들어 그 주령들과 싸우며 마이를 구해내려고 했는데 마이는 어서 여기서 도망치라고 나는 이미 들렸다고 말했죠. 마키는 도대체 왜 이런 꼴을 당한 거냐며 분개했고 마이는 사실 제닌 가문이 켄자쿠 쪽으로부터 스쿠나를 부활시키고 모든 비술사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걸 입막음하려고 이곳에 가둬 죽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지고 마키에 의해 주령들이 많이 죽어버린 거란 제닌 오기는 너희 같은 실패작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 없다며 특급 주령을 풀어 마키마저 죽이려고 했죠. 마키는 그 순간 시부야 사변 때 만났던 토우지가 했던 말 어이해송이 그 가문은 쓰레기 집단이다. 너도 하루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주령들의 공격에 의해 마키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여러 곳이 크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주구가 없는 상황이라 이 주령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죠. 그때 마이가 하나만 약속해. 전부 부숴줘. 전부 다. 라고 하며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구축술식을 시연했고 마키에게 특급 주구 석훈도를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마이가 죽자 그동안 열화 상태로 부여되어 있던 피지컬 기프티드가 모두 풀렸고 마키는 순식간에 석훈도를 들고 특급 주령들을 베어버리며 나오게 되었죠. 그 후 살아남은 마키를 보며 정색을 하던 오기를 향해 뛰어들어 그대로 오기를 베어버렸고 자신을 막아서는 수많은 제닌가의 인간들을 압살해버렸습니다. 한편 종타쿠는 유지의 자녀를 쫓아가던 중 낯익은 주술의 자녀를 찾을 수 있었고 이거 설마 라며 긴장을 했죠. 종타쿠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도쿄 주술고전 그리고 학장 야가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야가 학장이 없었고 종타쿠는 육안으로 그 주변을 살펴보다가 책장에 있는 곳 틈에 미세한 결계가 젖어 있다는 걸 알고선 주력으로 그 결계를 풀고 열었죠. 그러자 그곳에는 야가 학장과 판다 그리고 야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주회들이 있었고 야가는 역시 그 눈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이타도리는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고 야가는 이미 이타도리의 몸은 켄자쿠 쪽에 넘겨준 상황이다 라고 했죠. 종타쿠는 당신 어째서 켄자쿠 쪽에 붙은 거지? 이타도리를 어떻게 할 셈이야? 라고 물었는데 야가는 나는 주술고전에 오래 있으면서 여러 주술사들을 키웠었다. 그리고 내가 키운 주술사들이 주령을 잡다가 목숨을 많이 잃게 되었지. 그런 주령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세상이 있다면 더 이상 내 제자들이 죽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야가는 이전에도 종타쿠가 게토가 아마나리 리코를 달려 숨겨둔 거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제자들의 편을 든 것이 아닌 그로 인해 텐겐이 폭주하는 상황을 두고 보기 위해 놔뒀던 것. 애초에 종타쿠가 게토라면 리코를 죽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 임무도 그들에게 부여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 후 자신의 주에 판다에게 명령해 시부야에 있던 이타도리를 납치해온 것이었습니다. 종타쿠는 일단 이타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말해주면 당신의 죄는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주겠다고 했죠. 야가는 네가 재촉하지 않더라도 곧 스쿠나는 완전히 부활할 테고 스쿠나는 켄자쿠와 손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비술사들을 죽여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 야가는 판다와 자신의 특급 주의들로 종타쿠를 공격했고 종타쿠는 아오를 시연해 야가의 연구실을 그대로 다 날려버렸죠. 야가 역시 최근에 특급 주의를 만든 것에 특급 술사의 칭호를 받은 인물 종타쿠의 공격 한 방에 나가 떨어질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싸움터는 곧 주술고전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가 역시 종타쿠의 압도적인 무한의 술식을 파괴할 방법이 없었기에 수비적인 태세만 취했고 종타쿠는 자신의 제자인 판다와 스승인 야가를 내 손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싶어 갈등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종타쿠를 향해 빠른 속도로 여러 주술사들이 뛰어와 공격을 했고 종타쿠는 그 공격을 무한으로 막은 뒤 전부 튕겨내 버렸는데 그들을 보호하니 제닌 가문의 술사들이었습니다. 종타쿠는 이들도 한패였구나 라고 하며 제닌 가문의 술사들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술식을 시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기척도 없이 누군가가 종타쿠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종타쿠는 뭐야? 토우지인가? 라며 깜짝 놀랐는데 그쪽으로 간 건 토우지가 아닌 바로 마키였습니다. 마키는 곧바로
제닌 가문의 술사들을 발라버리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오 마키 각성했구나 든든한 지원군이 왔어 라며 기뻐했죠. 그때 야가가 마키 정도라면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판다와 주의들에게 마키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판다는 그저 야가의 명령에 복종해 마키를 공격했습니다. 마키는 다른 주애들은 손쉽게 발라버렸지만 자신의 동기인 판다만큼은 베어버릴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주령조술이 튀어나와 판다를 공격했고 뒤쪽에서 개토가 나와 제자를 잘못 가르친 건 선생이 책임을 져야겠지. 또한 스승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제자가 막아야 하기도 하고 말이야 라고 하며 야가와 판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개토는 수많은 주령들을 소환해 야가와 판다에게 날렸는데 그 순간 우라우메의 얼음주술이 개토의 주령들을 얼려버렸고 우라우메가 슥 공중에서 내려왔죠. 우라우메는 스쿠나의 부활을 위해 켄자쿠에게 붙은 스쿠나의 측근이었고 그녀 역시 특급 수준에 필적하는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켄자쿠까지 등장해 지난번에는 이 녀석의 봉인만 실패하고 물러왔지만 이번만큼은 꼭 고조 이 녀석을 없애 유관을 뿌리 뽑아주마 라고 했죠. 종타쿠는 그래?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며 씩 웃었고 켄자쿠는 그의 수많은 벌레 주령들을 뿌려 종타쿠의 시야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술고전 건물 위에서 유타가 확성기로 터져버려 라고 주원을 지어냈고 그 벌레 주령들은 순식간에 전부 다 터져버렸죠. 유타의 수식은 모방, 자신의 동기인 이누아키 토기의 주원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코츠타가 내려온 뒤 마키의 옆으로 다가가 마키를 걱정하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고 마키는 말없이 그저 고요한 분노만을 제닌의 술사들에게 내뿜고 있었죠. 그때 우와 이렇게 모든 특급 술사들이 모였네? 이런 정도의 싸움 스케일은 앞으로도 없겠지? 라며 츠쿠모 유키 역시 켄자쿠의 옆으로 왔죠. 동타쿠 측에 있는 술사는 오코츠 유타, 게토 수구루, 제닌 마키 그리고 켄자쿠 쪽에 있는 술사는 야가 마사미치, 판다, 츠쿠모 유키, 제닌 나오야, 제닌 나오비토가 있었습니다. 동타쿠는 이렇게 모여있는 술사들을 보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쪽의 전투력이 훨씬 높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 스쿠나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 빠르게 이들을 해치우고 이타우리를 구해야 한다고 모두에게 주술회전 시작이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동타쿠 측과 켄자쿠 측의 주술회전이 시작이 되자 가장 먼저 행동을 개시한 것은 바로 마키. 자신의 동생을 죽게 만든 제닌 가문의 주요 인물들을 빨리 처단하려고 했죠. 여러 제닌 가문의 술사들이 마키에게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고 제닌 가문에서 가장 강하다는 특 1급 술사 나오비토와 나오야만이 남아 마키를 상대했습니다. 그들의 수식은 투사주법으로 초고속 이동이 가능했고 특히 투사주법에 능숙한 나오비토 같은 경우는 고조 사토를 제외한 최속의 술사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의 아들 역시 차기 당주로 지목될 만큼 투사주법을 잘 구사하는 인물. 그 둘은 마키에게 기동전으로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키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단순한 피지컬만으로 전부 다 피해버렸고 점점 그 속도를 따라붙으며 그 둘을 상대로 압박했죠. 나오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당황했고 나오비토는 그런 마키를 보며 토우지가 떠올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키는 지난번 시부야 사변 때 토우지가 다곤을 상대할 때 보여준 움직임을 똑똑히 머릿속에 넣어두었고 자신도 토우지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알아 그 두 명의 신속술사를 상대할 수 있었죠. 나오비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나오야에게 마키의 빈틈을 어떻게든 만들라고 했고 나오야는 이번 싸움이 끝나면 당주 자리는 저에게 넘기는 겁니다 라고 한 뒤 빠르게 마키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나오비토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말이지 라며 기다렸고 마키가 알짱거리는 나오야를 향해 다신 그 움직임을 할 수 없도록 해줄게 라고 하며 다리 한쪽을 서콘도로 베어버렸죠. 나오비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키에게 뛰어들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마키를 죽이려고 했던 것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비토는 마키가 침범할 수 없는 프레임을 짜 완벽하게 마키의 심장을 꿰뚫으려고 했는데 마키는 나오비토의 프레임을 초월해 손끝이 가슴에 닿는 순간 팔을 크게 베어버린 뒤 발로 차 날려버렸죠. 나오비토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정말로 토우지와 견줄 정도의 괴물이 되어버린 거냐? 라며 당황했고 나오야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딴 주력도 없는 쓰레기에게 우리가 지는 게 말이 되냐고 그 토우지조차 우리 가문을 이기지 못해 나간 거 아니었냐며 분통해했습니다. 마키는
각성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높아 보였던 이 술사들이 자신에게 손쉽게 무너지는 것에 의아했고 제닌 가문 전체가 움직여도 토우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물었죠. 나오야는 토우지는 우리가 무서워서 술사로 인정 안 해주고 찬밥 취급을 해도 저항 한번 못하고 군소리 없이 가문에서 나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비토는 나오야에게 조용히 하라고 사실 토우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닌 가문을 멸할 수 있었던 존재라고 하며 숨겨둔 진실을 말했죠. 토우지는 제닌 가문을 나간 후 메구미를 낳고 종타쿠와 싸움을 한 후에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그 전에 나오비토를 찾아와 제닌 가문을 멸족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막대한 돈을 메구미의 생활비로 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타쿠의 계략 토우지에게 편지를 해 제닌가에서 매달 돈을 뜯어내 메구미를 키우라고 조언했었죠. 아무래도 도박을 좋아하고 돈을 펑펑 쓰는 걸 좋아하는 토우지로서는 돈으로 메구미를 부양하기가 어려웠기에 토우지 입장에서는 제닌 가문을 호구로 잡는 방법으로 그들을 살려두었던 거였습니다. 마키는 나는 더 이상 지킬 가족도 없고 돈도 필요 없으니 너네는 죽어야겠다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가 나오야와 나오비토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다른 쪽에서 야가 학장 판다와 싸우고 있던 게토 야가는 그동안 만들어놨던 주회를 풀어놓아 게토를 공격했고 게토는 그동안 수복해왔던 주령들을 풀어 맞받아쳤습니다. 야가는 주회와 주령의 싸움인가? 라고 하며 자신의 가장 뛰어난 주회인 판다를 이용해 게토에게 근접전으로 공격했는데 게토는 학장님 저는 근접전도 매우 자신 있다는 걸 잊으셨나요? 라고 하며 판다를 상대로 근접전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야가의 장점이라면 여러 마리의 주회로 불리한 공세를 하는 것이었는데 게토 역시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는지라 전부 다 막혀버렸고 거기에 게토는 근접전까지 우수했기에 실력적으로 한 수 위였습니다. 학장은 그의 네 녀석이라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 아니냐고 너 역시 후배 하이바라의 죽음이나 여러 술사들의 죽음 그리고 술사들이 비술사들을 지켜야 하는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거 아니었냐고 했죠. 게토는 나도 고딩 시절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고 한때는 모든 비술사를 죽여버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고조 녀석이 이 세상을 그런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비술사 중에서도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고 주술사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녀석도 있다 보니 누가 더 우월한 존재이고 그런 걸 따질 수는 없는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야가는 네 녀석의 그 능력은 세상을 망치는 데 딱 어울리는 능력이다 라고 하며 공격했고 게토는 리코를 떠올리며 내 능력을 보고 멋있다고 했던 아이도 있었거든 이라고 하며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해 야가의 주의들과 함께 야가의 몸을 그대로 날려버렸죠. 그리고는 판다에게 다가가 어떤 벌레 주령을 몸속에 집어넣었고 이 벌레 주령은 속박되어 있는 강제 수칙을 해제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며 판다가 걸려있는 세뇌를 풀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유타와 유키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유키는 네가 그 소문으로 듣던 최연소 특급 술사구나 한번 실력 좀 볼까? 라고 하며 빠르게 유타에게 뛰어들어 주먹을 날렸죠. 유타 역시 주력으로 강화한 뒤 흑섬을 날렸는데 둘이 부딪히자 튕겨져 버린 건 바로 유타였습니다. 유타는 이 묵직한 파워는 도대체 뭐지? 라며 당황했고 부딪힌 자신의 팔이 부러져 버렸다는 걸 알았죠. 츠쿠모 유키의 술식은 가상의 질량을 부여하는 것 자신의 주먹에 엄청난 질량을 부여해 파괴력을 극도로 올린 거였습니다. 유타는 지금까지 만난 상대 중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자신의 팔을 반전수식으로 치료한 뒤 리카를 해방하고 다시 재정비를 했죠. 리카는 엄청난 주력으로 뭉친 손톱으로 유키를 공격했는데 그때 유키의 식신이 가루다가 리카의 공격을 막았고 리카의 힘에도 가루다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유키의 술식은 가루다에게도 부여가 되어 있었기에 엄청난 질량으로 리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죠. 유키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식신가도 같은 존재를 부리며 함께 싸우는 방식이구나. 하지만 넌 내 앞에선 아직 애송일 뿐이야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엄청난 체술로 유타를 압박했습니다. 유타는 리카와 함께 협공을 했음에도 유키 조합에게 밀렸고 유키는 체술의 달인이었다 보니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는 건 유타 쪽이었죠. 유키는 리카의 방어력 때문에 유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었고 유타가 계속 반전수식으로 부상을 치유하기에 이대로 소모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았고 주력의 소모량이 많은 유타 쪽이 먼저 주력이 바닥날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유키는 유타에게 너의 그 능력은 확실히 쓸만하니 지금이라도 우리 쪽에 붙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유타는 사랑한 여자 앞에서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했죠. 유키는 어허? 그러고 보니 너에게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네? 넌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유타는 덤덤히 저는 오리모토 리카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고 유키는 오리모토 리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연예인인가? 라고 고개를 갸웃거렸고 유타는 리카를 보며 이 아이가 오리모토 리카예요 라고 했죠. 그러자 유키는 깔깔깔 웃으면서 그런 괴물을 좋아하는구나
살면서 괴물을 좋아하는 녀석은 네가 처음이야 라고 하며 비웃었고, 유타는 리카는 괴물이 아니야, 그 말 취소해 라고 하며 엄청나게 분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카 역시 유타와 함께 분노하며 주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유키는 뭐야 그런 식으로 저 원령의 힘을 끌어내는 거야? 그건 너무 치졸하지 않아? 라고 말했죠. 유타는 무례하긴 순애야 라고 하며 리카와 함께 광범위하고 강력한 주력포를 유키를 향해 쏟아냈습니다. 유키의 가로다가 그 공격을 막고 그대로 소멸해버렸고, 유키는 그 틈에 유타에게 접근해 강력한 펀치를 날리려고 했죠. 그 순간 유타 역시 주먹으로 맞받아쳤는데, 유키는 넌 내게 맞대결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엄청난 위화감이 들었고, 오히려 유키가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유키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당황했고, 유타는 이건 당신의 수식이야, 어려운 구조가 아니라서 금방 모방할 수 있었어 라고 했죠. 그 뒤에 유타는 유키가 했던 것처럼 리카에게도 유키의 수식을 부여했고, 리카는 감히 나를 괴물이라고 했겠다? 라며 엄청난 무게의 질량을 받은 주먹으로 유키를 쳐 땅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유키는 내 수식은 주력의 소모가 엄청난 수식, 너같이 모방만으로 다룰 수 있는 수식이 아닐 텐데? 그리고 네 녀석은 지금까지 주력을 엄청 소진했는데 내 수식을 쓸 수 있다고? 라며 어이없어 했죠. 유타는 그건 못 들었나? 내 주력 총량은 고조 선생님보다 높아. 아마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주술사 중에 내가 가장 높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유키는 빨리 반전수식으로 몸을 회복해 이 자리를 빠져나가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때 유타가 리카의 마음을 상처 입힌 죄 달게 받아라 라고 하며 리카와 함께 합동 공격으로 유키를 그대로 박살내버렸죠. 한편 종타쿠는 켄자쿠와 우라우메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 켄자쿠의 주령주술과 우라우메의 얼음수식을 아우로 손쉽게 날려버리며 이게 전부냐고 도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라우메는 그런 종타쿠를 보면서 예전 주술 전성시대였던 헤이안 때도 너 같은 주술사들은 차고 넘쳤다며, 그 술사들도 자신의 재능을 믿고 날뛰다가 모두 스쿠나님에게 압살당했다며 네 녀석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했죠. 종타쿠는 우라우메에게 스쿠나? 뭐 그 녀석 예전에는 대단했다고 듣긴 했지. 그런데 그 시대에는 내가 없었던 거잖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스쿠나? 내가 이겨 라고 했습니다. 우라우메는 그 종타쿠의 도발에 이성을 잃었는데, 그녀는 열렬한 스쿠나의 신봉자였기에 그를 경외하지 않고 내리까는 종타쿠를 보고 참을 수 없었죠. 그러자 종타쿠는 오케이 틈 발견이라고 하며 그대로 우라우메에게 다가갔고 아카를 시연해 그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우라우메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켄자쿠가 난입해 종타쿠를 공격해댔고, 종타쿠는 빨리 죽이지 않으면 또 반전수식으로 회복해 귀찮게 할 텐데 라며 짜증이 났죠. 그렇게 우라우메는 조금만 더 강하게 맞았으면 몸이 완전 먼지가 되어버렸을 거라며 반전수식을 시연하려고 했는데, 그때 푸슉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심장이 뚫려버렸고, 초소우가 뒤쪽에서 걸어나오며 내 동생 이타우리 유지는 어디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타우리 유지는 이곳에 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초소우가 그쪽을 보니 스쿠나가 걸어나오며 초소우의 몸을 참격으로 베어버렸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스쿠나가 초소우를 참격으로 베어버리며 등장을 하자 모든 술사들이 스쿠나를 주목했고, 우라우메여 결국 죽어버렸는가 라며 불쾌하다는 듯이 그들을 쳐다봤죠. 종타쿠는 결국 이타우리의 몸을 스쿠나가 완전히 차지해버린 건가? 라며 지난번 시부야 사변 때보다 더 힘이 커진 스쿠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스쿠나의 손가락 20개가 전부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켄자쿠가 무의전변으로 이타도리의 혼에 영향력을 줄였고, 그로 인해 스쿠나가 완전히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거였죠. 켄자쿠는 스쿠나에게 스쿠나 내 덕분에 깨어났으니 어서 이 녀석들을 나와 함께 전부 죽여버리고 내 대의를 이루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쿠나는 지금 내게 명령을 하는 거냐? 여전히 주제를 모르는 녀석이구나. 난 이 녀석의 대의가 뭔지 관심도 없다. 다만 나는 내 여흥을 위해 모두를 죽일 뿐이다 라고 했죠. 켄자쿠는 기껏 그릇을 만들어주고 부활시켜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고, 스쿠나는 그리고 난 누군가와 함께 싸우는 것 따윈 하지 않는다. 네 녀석이 저 술사리기 못하고 죽는다면 그때 내가 나서주마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켄자쿠 이거 어쩌냐? 스쿠나 성격이 뭐 같아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지? 아주 꼴 좋다 이 자식아 라고 했죠. 켄자쿠는 이를 부득거리며 나 혼자서 저 녀석들을 어떻게 이기라는 거냐 라고 했고, 스쿠나는 그럼 그건 너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게토가 먼저 주령주술을 시연해 켄자쿠를 공격했고, 켄자쿠 역시 주령주술로 그것을 장식시켜버렸죠. 그때 어느새 마키가 뒤쪽으로 다가와 석혼도를 휘둘렀고, 켄자쿠는 주력을 강한 발로 가드를 했는데 그대로 양팔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그에 다시
반전 술식을 시연해 회복을 했는데 그 순간 유타가 유키의 술식을 담은 주먹으로 흑섬을 내질렀고 그것에 맞고 멀리로 튕겨져 나가 피를 토했죠. 종타쿠는 좋아 빠르게 켄자쿠 녀석부터 처치해버리자 라고 하며 켄자쿠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청난 주력이 느껴져 무한 술식을 강화해 막았고 그쪽을 보니 수쿠나가 서 있었습니다. 수쿠나는 네 녀석은 내가 놀아주마 라고 했고 종타쿠는 아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라며 오늘은 거의 풀 체력이니만큼 제대로 붙어보자며 그대로 수쿠나와 싸움을 시작했죠. 켄자쿠는 그 상황을 보고 일단 수쿠나가 가장 번거로운 고조를 막아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강해져버린 마키와 계속해서 폭풍 성장 중인 유타 역시 켄자쿠를 위협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켄자쿠는 반전 수식으로 다시 몸을 회복한 뒤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마키와 유타를 향해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해 엄청난 양의 주력을 쏟아냈죠. 그런데 그때 반대쪽에서도 게토의 극번 소용돌이가 날아와 상쇄시켜버렸고 게토는 주령조술끼리의 싸움은 사실상 무의미 상대가 소용돌이를 쓴다고 해도 그건 사용자의 주력이 비례하는 것이 아닌 거둬들인 주령이 비례하는 거랑 같은 수준의 주령을 뽑아내 상대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 접근해오는 마키의 공격을 주령들을 꺼내 막아봤지만 마키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다 부서져 버렸고 유타와 리카의 합동 공격 역시 하나하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에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죠. 근거리에서 강한 마키, 근거리 원거리 둘 다 강한 유타, 원거리에서 강한 게토, 켄자쿠는 이 완벽한 조합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는 영역전개가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유타는 영역전개를 쓸 가능성이 있지만 마키와 게토는 영역전개를 쓰지 못하기에 자신이 영역전개로 유타를 밀어내버리기만 하면 이 세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켄자쿠의 오리지널 영역전개인 세장테냐를 시연했는데 켄자쿠의 영역은 공간을 강제로 나누지 않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자신의 영역에 스쿠나와 고조가 휘말리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켄자쿠의 영역의 장점은 한꺼번에 필중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각자 개체에게 따로 부여할 수 있었고 유타가 영역전개로 자신의 영역을 막는다 해도 그건 유타만이 필중 효과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일 뿐 다른 이들의 필중 효과까지는 지울 수 없었죠. 유타는 켄자쿠의 예상처럼 바로 자신의 영역을 써서 켄자쿠의 영역과 힘겨루기를 시연했고 게토 역시 자신의 영역 백기야행을 시연해 켄자쿠의 영역을 막았습니다. 켄자쿠는 게토가 영역을 쓴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게토는 나 역시 특급 술사인데 이거 하나 못하겠어? 라며 힘겨루기를 시연했죠. 하지만 켄자쿠는 확실히 주력이 없는 마키는 이것으로 끝이라며 마키를 일단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키가 그대로 켄자쿠에게 뛰어들었고 켄자쿠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죠. 마키는 처녀주박으로 주력이 아예 없는 상태라 주력으로 상대를 분류하는 영역의 필중 효과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켄자쿠는 순간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영역을 풀고 마키의 공격을 막는다면 유타와 게토의 영역에 밀려 당할 테고 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면 마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 어떤 걸 선택하든 자신의 패배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 이미 마키가 다가왔고 켄자쿠는 영역을 풀고 마키의 칼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게토의 백기야행 효과에 당하고 말았고 온몸의 주령들이 기어오르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유타가 빠르게 달려와 주력을 담은 칼로 켄자쿠의 목을 베어버렸고 켄자쿠는 이게 끝이 아니다. 내 의지는 이어지리라 라고 하는 순간 마키가 그대로 석혼도로 켄자쿠의 뇌를 갈기갈기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종타쿠는 스쿠나와 계속해서 여러 주술들을 사용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주술 능력도 거의 동급 그리고 서로 영역전개를 시연해 힘겨루기를 해도 승부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종타쿠는 스쿠나가 자신의 주구도 없고 손가락도 아직 한개가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메구미에 10종 영법술이 없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에 역시 그 모든 게 갖춰지면 고조가 이기기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스쿠나는 이 정도로 나와 대등하게 싸운 녀석은 네가 처음이다. 현대 최강의 주술사라고 불릴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칭찬을 했고 종타쿠는 너는 생각보다 별로인데? 라며 괜히 도발을 해봤죠. 그러자 스쿠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놀아준 거였다. 이제 나도 전력을 다해주마 라고 하며 사악한 주력을 광범위하게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젠장 괜히 도발했네
아직 전력이 아니었어? 라며 식은땀을 흘렸고 하지만 나도 숨겨둔 무기 몇 개는 있다고? 라고 했죠. 스쿠나는 어디 한번 모든 힘을 꺼내보거라 라며 무차별적인 참격을 날리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그 참격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의 뒤쪽에서 마와라가 튀어나와 스쿠나를 공격했고 스쿠나는 마와라의 공격을 맞고 튕겨져 나갔죠. 스쿠나는 그 마와라를 보고선 뭐지 이건? 제닌 가문의 식신인가? 라며 참격으로 마와라를 베어버렸고 마와라는 잠시 뒤 그 상처를 회복해버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다시 팔을 시연해 마와라를 갈아버렸는데 잠시 뒤 법륜이 움직이더니 그 역시 회복해버렸죠. 그때 종타쿠의 옆으로 토우지가 메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고 내 녀석의 말대로 하긴 했는데 이거 맞냐? 저 괴물이 전설로만 듣던 마와라인가?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미리 토우지 메구미와 함께 스쿠나와의 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전략을 짜뒀는데 그건 바로 메구미가 최강 최악의 식신인 마와라를 소환하고 함께 조목행위에 스쿠나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마와라는 그 대상인 메구미와 스쿠나를 적으로 간주해 싸우는데 메구미 역시 그 마와라에게 살해당할 위험이 있지만 기동력이 엄청나게 빠른 토우지가 곧바로 메구미를 들고 마와라의 반경에서 도망쳐버리면 마와라는 그 다음으로 가까운 스쿠나를 먼저 공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와라는 스쿠나의 참격을 극복해버리며 자신에게 날아드는 참격들을 무효화했고 그건 다른 이들에게도 스쿠나의 참격을 대신 방어해주는 셈이 되었죠. 스쿠나는 마와라의 속성을 깨닫고 이 녀석을 죽이려면 새로운 기술을 꺼내 적응하기 전에 한 번에 죽여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마어주자로 마와라의 정신을 빼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마어주자를 시연했는데 그때 종타쿠가 어딜 감히 라고 하며 무량공처를 시연해 스쿠나의 영역을 무마시켜버렸죠. 스쿠나는 젠장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며 다시 종타쿠와 영역 싸움을 시작했고 그때 마와라가 스쿠나를 향해 퇴마의 검을 휘둘렀기에 스쿠나는 영역이 풀려버리며 그 검에 팔이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전수식으로 회복한 뒤 푸가를 시연해 마와라를 날려버렸지만 종타쿠와의 싸움에서 주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그 화력으로는 마와라를 한 방에 보낼 수가 없었죠. 스쿠나 입장에서는 참격 이외에 가장 파괴력이 높은 푸가로 마와라를 파괴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용해버린 것에 순간 내정지가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와라는 푸가 역시 재생하며 적응해버렸고 마와라와 종타쿠는 동시에 스쿠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어떠냐? 너도 마와라한테 당해보니까 아주 역같지? 원작을 볼 때 내 기분이 그랬어 임마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젠장 아무런 능력 없는 이타도리 대신에 이 능력을 지닌 저 메구미란 녀석의 몸만 가져갔었다라면 이라며 부들거렸고 스쿠나의 대부분의 공격을 적응해버린 마와라는 스쿠나를 상대로 정신을 빼놓는 것이 충분했기에 종타쿠는 그때 아카와 아오를 부딪혀 만들어낸 고조 최강의 공격 기술인 허식 무라사키를 시연해 스쿠나를 향해 날렸죠. 보통의 스쿠나였다면 이런 무라사키는 피했겠지만 마와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 그리고 무라사키를 최대한 크게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스쿠나가 피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로 날렸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몸의 절반 이상이 무라사키에 의해 날아가 버렸고 반전수식을 써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후에 날아오는 마와라의 퇴마의 검이 스쿠나를 그대로 쳐박아 버렸죠. 스쿠나의 눈앞에 종타쿠가 툭 내려왔고 다시 한번 무라사키를 시연하며 잘 가라 최강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여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부들거리며 웃기지 마라 넌 나와 1대1로 싸웠으면 내게 졌어 친구들의 힘을 빌린 주제 라고 했고 종타쿠는 그거 몰랐어? 원래 인맥관리도 하나의 스펙이야 이 자식아 라고 하며 무라사키를 쐈고 그대로 스쿠나는 이타도리의 몸과 함께 소멸해버리게 되었죠. 스쿠나가 소멸하자 마와라는 곧바로 메구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유타와 마키 게토는 마와라를 경계하며 이제 저 괴물은 어떻게 하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토우지가 술식을 해제하는 특급 주구인 천영모로 메구미를 쓱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메구미의 10조 영법술이 해제가 되었고 마와라의 조복의식이 사라지게 되었죠. 토우지는 어이 빨리 우리 메구미를 치료하라고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메구미는 그렇게 크게 베인 건 아닌데 라며 아빠의 과잉 보호에 민망했습니다. 유타는 곧바로 메구미의 상처를 반전수식으로 치료했고 토우지는 종타쿠를 보며 정말로 저 녀석이 예견한 대로 싸움이 끝났잖아 소름 끼치는 자식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진짜 스쿠나 빡세긴 하다 스쿠나에게 직접 범부 드립을 써먹을 수 있다니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어 라며 흡족해했고 그렇게 주술회전은 종타쿠 측 불사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주력을 너무 많이 써버린 탓인지 다리가 슥 풀렸고 엄청난 졸음이 몰려와 싸움도 끝났으니 안심하고 한숨 푹 자야지 라고 눈을 감았죠. 곧이어 어떤 알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유튜버 종타쿠로 돌아와 있었고, 챗 꿈이었나? 오랜만에 재밌는 꿈이었군. 그래, 이걸 가상 시나리오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